촛불 시위 현장에 오마이뉴스가 생방송을 하더라고. 촛불 방송 키우자. 그네를 결정적으로 어떻게 끝장을 내야 되느냐. 그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안을 그 가결을 시키고 헌법재판소에다 넘겼는데 그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거는 시민이 촛불을 들고 시민이 몰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끝까지 시민의 주색에 대한 시민적 방법을 박근혜를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으로는 법이 어쩌다고 하면서 국회에서 탄핵 그 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헌법재판소도 국회보다 더 압도적인 방법으로 나는 박근혜 몰아내야 된다고 하는 국회의 결의를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두 가지요. 전 세계의 어떤 민주화를 위한 혁명에서도 촛불을 드는 시민이 한꺼번에 단 한 번에 234만 명이 모인 적은 없어. 그건 인류의 영광스러운 기록이야. 헌법재판소가 인류의 영광스러운 기록을 함부로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인류의 영광스러운 물살에 굴복을 해야 됩니다. 나가서 한반도에 살던 우리 민족으로 볼 때도 처음이야. 4.19 때도 있었고 6월 항쟁도 있었고 이명박 타도운동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힘이 하나같이 촛불을 든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딴 걸 생각할 거 없어. 오늘 아침에 신문이 났어요. 최진술이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다. 어느 방송에서도 어떻게 나오더라고. 최순실이가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국회를 문란하는 방법의 하나로 대통령 노릇을 했으니 이건 어떻게 용납을 하는 겁니까? 무슨 법률적인 거 가지고서 심사하고 나발이고 있어요? 당장 우리 시민의 요구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물러가라 하는 결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7년도 박정희 군사독재에 이어서 전두환 군사독재 타도운동이 그야말로 들에서 일어난 불길처럼 타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서 박정희의 악질적인 후계자인 전두환이는 타도하고 사형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두환 일당이 여당 야당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에 참여했어. 이게 민주주의요? 민주주의의 껍데기지 참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선거는 나는 인정할 수 없지만 그때 예를 들자고 선거로 나와서도 이른바 6월 항쟁의 뜻을 조금씩이라도 생각한다고 하는 야당 사람들이 근데 김대중이하고 김영삼이지 뭐. 그렇게 내가 그랬거든요. 두 분 중에서 누가 먼저 대통령을 먼저 해라 5년 동안. 그 다음에 오늘 일단 다른 사람이 해라. 가위바위보를 결정하자 내가 그랬거든. 근데 한 사람은 좋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은 선거 유세 때 사람이나 많이 끌어 모았다고 해서 대통령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요. 표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제음모라는 게 있어. 그것이 때로는 부정선거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락한 선거 조작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 그건 뭐냐? 분열된 책임만들만 맡기고 그래서 표가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표를 자기네가 몰아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태우라는 그 살인마가 대통령이 당선됐잖아. 신문에서 뭘 글 써내도 이름도 안 되고 뭐 그때도 야당이 분열 웃기지 마라. 그러면 신문 걸지 말라고. 또 그 신문도 거짓말을 해. 분명히 김대중하고 김영삼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때 분열은 그야말로 민중을 배신하고 역사를 배신하고 인류를 배신했다. 반역사였다고 두 김씨를 때려야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위바위보라고 해라. 그러니까 누가 오면 먼저 해라. 10년 우리가 기다려주마. 그러니 그동안 너희들은 민주주의의 기초만 닦아라. 좋다고 그래놓고선 계속해서 선거에서 마지막까지 뛰다가 노태우가 1등하고 김영삼이가 2등하고 김대중이가 3등하는 창피하고 더러운 꼴을 우리가 봤잖아. 이런 역사적 경험을 우리가 올리셔서 요새 박근혜가 물러간 뒤에 혹시 박근혜 악독한 분단 독재를 청산하려고 하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선거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그 말에 몽땅 다 동의하는 사람은 아니요. 그러나 어차피 선거를 한다 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박근혜 이후에 우리들한테 주어진 과제예요. 나는 여차여차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박근혜 잔당을 청산하겠다 이러고 들고 나와라 거야. 그래서 거기서 우리 시민들이 사전 투표를 하자고. 사전 투표. 너는 안 되겠다. 넌 모자라다. 이렇게 사전 투표를 해서라도 박근혜 분단 부패 독재의 잔당을 우리를 뽑아야 됩니다. 선거에 같이 얘기할 여당 야당의 당 상대가 아니라니까. 지금 여당이요? 그 여당이냐고. 유신잔당 가장 창피하고 더러운 유신잔당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여당이야? 그게 말이 여당이라고 그러면 박근혜만 몰아내서는 되겠어? 그 여당도 몰아내야지.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가 그 여당하고 하는 선거라고 하면 우리 나름대로 결정적인 결단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건 뭐냐? 박근혜 부패 독재의 뿌리를 청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로 나서라고야. 쌍말로 얘기하면 난 그런 말 잘 안 써. 그래서 쌍말이라고 그러는데 단일 후보. 단일 후보라는 말은 없어 이 세상에. 그러나 박근혜의 부패 독재의 뿌리를 뽑으려고 하면 박근혜의 부패 독재를 청산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로 나오라 그런 얘기예요. 그 피눈물의 경험을 내가 몸소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요. 그 야당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 두 번째로 박근혜 부패 분단 독재의 뿌리, 다시 말하면 유신잔당의 뿌리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 문화, 학문 다 이어가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희망이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강도짓을 거짓말을 했으라도 박근혜 때안 되면서 돈을 훔치고 뺏고 부정부패로 모은 돈
그것만 가지면 행복해지는 겁니까? 그 숱한 사람들의 피부를 짓이고 나서 일어나는 더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행복이라고 치는 이 잘못된 행복관을 고쳐야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요. 세 번째로 얘기할 것은 그 모든 희망이라는 것은 어느 개인의 주관적인 갈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오냐? 역사적인 맥락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외동때 일본 놈들이 침략했던 역사도 좋은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역사요. 반역의 역사입니다. 뒤집어 봐야 됩니다. 외동때 일본을 완전 아첨했던 칠파민족 반역자의 행태도 그 역사요. 더럽고 깨끗한 배신의 역사입니다. 더군다나 유신 이후에 지금까지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 아직도 그 돈, 그 재산, 그 권력, 그 명예를 가지고 떵떵 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한 사람 많고 체제만 뿌리를 뺐다고 해서 빼지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석구석에 박혀져 있는 썩어만 이루어진 부패의 싹과 뿌리를 낱낱이 뽑아내는 대국민 문화예술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촛불 시위 현장에 들락날락 하면서 보니까 다른 보도기관들도 정말 뜨겁게 호응해줘서 고마워. 다들 좀 시민들이 그 촛불 시위랑 같이 했던 언론기관을 도왔으면 좋겠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오마이뉴스가 마음이 좀 들어요. 생방송을 하더라고. 그래도 구석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시민 여러분, 그 우리 오마이뉴스도 반대 안 한다 그러면 촛불 방송 키우자 그런 뜻으로 전부 회원에 좀 가담해 줬으면 안 되겠어요? 내가 오마이뉴스한테 찬전 얻어먹고 이런 헬스를 하는 게 아니야. 현장에서 생방송 하는 걸 보고 내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마이뉴스 같은 데는 우리 시민들이 마치 자기 방송처럼 쓸어놔둬야 됩니다. 그래야 언론계가 자정을 해 스스로 정화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언론계가 자주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 그 자정과 자주를 위해서라도 시민 여러분들의 오마이뉴스 키우는데, 말하자면 촛불 방송 키우는데 좀 가담해 주시면 얼마나 아름답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디 앉는 게 아니야. 끌려고 애써도 끌 수가 없어. 이 촛불을 누가 꺼? 어떤 독재, 어떤 독점자본, 어떤 흉폭한 양아치도 촛불은 못 끄게 돼 있어.